감. 씨발. 야 우리 저녁밥으로 함박스테이크 아오. 함박스테이크. 한국 어때? 한국. 아니. 안돼 제발 그만. 자 봅시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FCl, BrI의 공통점은 뭐죠? 할로젠. 바로 할로젠이죠. 할로젠은 모두 다 같은 뭐예요? 족입니다. 자 같은 족에서는 산성도 염기성, 산성 염기성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요 슈쇼, 요거가 이렇게 산해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해리를 하게 되면 수소하고 할로젠 사이에 요 결합 전자쌍 있겠죠? 이 결합 전자쌍이 산해리를 하고 나면 짝염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결론을 알고 모르고를 관계없이 우리는 예를 들어 HCl 이 녀석의 이름을 알아요. 이 이름이 뭐죠? 염산. 그 유명한 염산이죠. 염산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실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앞서 HF는 강산이라 그랬어요, 약산이라 그랬어요? 약산. 약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HF에서 수소의 pKa는 3에서 4 정도입니다. 3.2. 근데 이제 HF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나머지 HBr하고 HI 있죠. 이런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게요? 강산. 추산. 이런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 애시드라고 해요. 추산. 수 에시. 오잼이다 진짜. 네, 슈퍼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산보다 더 세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셉니다. 염산보다 더 세다는 뜻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산성도가 뭐하다? 강해진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안정한 짝염기다. 이런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더 안정한 짝염기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뭐 밑에 쓰면 되는데 뭐 대충 아무 데나 써요. 여기 쓸게요. 뭐냐면 음이온의 원자 반경이 클수록 원자? 이온? 원지름의 음이온의 반지름이 클수록 전하 밀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음이온의 반지름이 클수록 음전하 밀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음전하 밀도가 작아지죠. 왜냐하면 밀도는 뭐 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뭐잖아요. 부피분의 뭐 아무거나. 그러면 음전하에 대한 밀도니까 부피분의 음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4개 모두 음전하의 크기는 뭐예요? 4개 모두 1-1-1-1-1-1잖아요. 이온가가 같으니까. 그런데 반지름이 클수록 부피도 커지잖아요. 그럼 음전하는 같은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밀도가 작아지고 음전하간 청력은 그래서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청력이 작아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나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청력이 작아지는 거. 좋습니다. 좋아지는 거라고 했죠. 다른 말로 안정화. 알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안정한 쩍임기가 된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썼어요? 썼죠? H는 없는 건가요? 다시요, 뭐라고? HAT. AT요? 네. 그 할로젠 I. 아이오다인 밑에 아스타틴이 있는데 아스타틴은 희귀원소이고 금속성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그래서 잘 잡아둘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아스타틴은 화학적 성격이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HI가 모릅니다.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RN이고. 네. 근데 그런 건 RN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RN이 하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고 아스타틴 같은 걸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뭐냐면 그 RNA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위험한 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사실 RNA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가 RNA에서 흡광도를 쟀는데 흡광도에. 자꾸 그 표준 물질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예요? 흡광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흡광도가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네. 논문에 있는 대로 했는데 흡광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빛이 그 뭐냐면 흡광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 입사광에 비해서 이제 투과광의 강도가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투과광의 강도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입사광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실험 큐벳을 놓고 측정을 했을 때 외부 빛이 간섭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계 고장난 거란 얘기일 텐데.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으면 흡광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거든요. 이거 제대로 안 나왔나? 제대로 엄청 그게 모든 것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특정 샘플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요? 특정 샘플에 대해서 특정 샘플에 대해서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네. 그 말은 특정 샘플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어주는 물질도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 일부를 빛으로 내어놓았다 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물질은 귀하거든요. 갈산이 그렇지. 그러려면 분자 구조가 조금 아로마틱한 좀 복잡한 유기 구조여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갈산이 뭐예요? 갈릭 애시드요? 갈릭 애시드에 아로마틱기가 있긴 할 텐데. 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 볼까요? 갈릭 애시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요? 근데 그 구조만으로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게 갈릭 애시드의 흡광도가 음수다? 이런 논문이 없을걸요? 만약에 자기가만 그렇게 측정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측정된 거면 관련된 연구가 있을 건데 없을 거예요. 다른 시료에서는 정상적으로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갈릭 애시드 오염돼 있나 보죠. 뭐 다른 걸로 오염돼 있나 보죠. 뭐. 그 큐벳이나 뭐 등등등이. 다시 깨끗이 닦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정 물질의 흡광도가 음수인 경우는 거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 뭐 기계적 오류 뭐 이건 진짜 뭐 이렇게 매우 잘못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데 정상. 근데 그거 할 때만 뭐 잘못했겠죠. 뭐. 아니면 썼던 근데 갈릭 애시드를 그 한 큐벳에만 썼어요. 다른 데 다 같이 썼어요. 네? 그거 무슨 말이죠? 갈릭 애시드 그러니까 흡광도를 여러 번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측정한 것 중에서 갈릭 애시드가 여러 큐벳에 다 들어 있었어요. 한 큐벳에만 들어 있었어요. 여러 큐벳에 갈릭 애시드가 다 들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흡광도가 음수였다고요? 다 음수였다고요? 갈릭 엑시드 중인 건한 번병 16번 중에서 한 번병 다 음수다. 측정할 때 다 잘못했겠죠. 뭐. 씻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릭 애시드도 새로 구매하고요. 거기에 뭐 오염됐을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게. 갈릭 엑시드 새로 산 거고 바로
큐베트는 잘 닦았어요? 새거 새 거 썼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셀이 아니면 좀 심한 거지. 아니면 그 우리 세일 그 사병실 있잖아. 걷다 못해서. 그 자유니까 그거 하고 계속 돌리면서 오케이. 오호 감사합니다. 그거 그렇게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했길래? 예, 거의 뭐 아니면 노벨상 받거나 뭐 그런 건데. 참고해 노벨상. 예. 김대중 한강 권은 렛츠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은 거의 뭐. 뭐냐든 그렇습니다. 자, 요령 됐죠? 나중에 수업 끝나고 그 자료가 있는데 한번 알릴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봅시다. 근데 자료를 보나마나의 문제 같은데요? 그 기계적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자, 지금 나. 그 다음 9.3. 자,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 유도, 뭐 유발,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유도 효과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유발 효과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근데 영어로는 그냥 그 인덕티브 이펙트예요. 자, 얘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우선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의 대소 보이시죠? 전기 음성도의 대소에 의해 부분 전하가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분 전하라고 하는 게 델타 플러스 혹은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대소에 의해서 부분 전하가 나타나는 효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유도 효과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 이상 방해를 하면 그 효과는 매우 감소합니다. 그 효과는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도 효과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EWG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EWG. 자, 줄임말인데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 이걸 줄임말입니다. 일렉트론은 전자고요. withdraw가 뭐죠?
윗도로가 끌어낸다. 윗도로가 끌어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자 끌개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자 끌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자 끌개.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전기 음송도가 커서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들여 가지고는 스스로 델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작용기, 이런 걸 EWG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뭐 F 플로린, 그 다음에 플로린이 그냥 안 붙어 있고요, 탄소에 붙은 채로 CF3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은 뭐 NO2, 질소하고 산소가 막 모여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SO3H 뭐 이런 작용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소가 됐건 플로린이 됐건 질소가 됐건 전기임성도 큰 것이 기본적으로 자글자글 붙어 있는 녀석들을 EWG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전자 끌개. 자, 두 번째는 EDG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을 줄임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 donate의 뜻이 뭐죠? 주는 거. 주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자 주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보통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전자 밀도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전자를 줬으니까 델타 플러스 가 잘 됩니다. 이런 성격을 갖는 부분들을 EDG라고 합니다. 보통 누구냐면 CH3 이런 탄소 사슬이요. 그래서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 EDG들입니다. 자, 보자. 자,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유도 효과와 관련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칼복실릭 애시드 산성 비교. EWG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산성도는 커진다. 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짜잔. 자, 이 글자를 보시면, 요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O 이중결합에 OH가 붙은 걸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이고 플러린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작아져서 이렇게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참고로 얘 이름은 뭡니까? 얘 이름 화산화수소. 틀렸어. 이것은 아니네. 아세트산이야. C가 얘 이름이 그 유명한 C에서 아세틱 애시드. 이런. 여기가 CH3 메틸 그룹이고요. 메틸 그룹에 칼복실릭 애시드가 붙어 있으니까 아세틱 애시드인 거죠. 그 아세틱 애시드의 요 2번 탄소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넘버링으로 치자면 이게 1번 탄소고 이게 2번 탄소거든요. 근데 그 2번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플러린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럴 때 이 수소의 pK가 얼마냐면 원래 pK가 얘가 4.76이에요.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 pK는 4.76이면 4.76으로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4에서 5 정도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는 건 여러분 학교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9. 그 다음 플로린이 붙어 있는 건 2.59라고 되어 있네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pKa는 클수록 생산이에요? 작을수록 생산이에요? pKa는 작을수록 생산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ED 갈수록 산성도가 커진다. 맞나요? 조리 갈수록 산성도가 커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브랜스테드 로리 짝산작용기가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리 짝산작용기가 브랜스테드 로리 짝산작용기가 뭐냐면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산이 더 생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만약 산해리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짝염기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2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플로린이 붙어 있죠? 자, 그런데 플로린은 아시다시피 전기음성도 커요? 전기음성도 작아요? 전기음성도 뎁다 크잖아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끌어들여서 플로린은 스스로가 델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델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로린에 붙어있던 요 자리는 이제 알파 자리라고 하는데 요 자리의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발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탄소에서 전자밀도 이동을 시키면 이제 탄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면서 탄소가 전자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탄소가 주변 탄소로부터 또 전자밀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탄소에 붙어있는 산소가 음전하를 띠죠. 그럼 또 산소 쪽에서 이 탄소 쪽으로 전자밀도가 일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산소에 붙어 있는 1-가 약간 음전화 밀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delocalized 비편제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짝염기가 더 안정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브로마이드, 수소로 갈수록 이런 효과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집니다. 자, 플러린의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4.0. 4고요. 브로마이드는요? 2.2. 2.8 정도 됩니다. 수소는요?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라이드에서 수소로 갈수록 이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나겠어요? 이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쪽의 짝염기는 상대적으로 덜 안정하고 이쪽 짝염기가 더 안정하니까 더 생산이 된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어서 쓰세요. 자,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준다. 호이,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EWG가 짝염기 가까이 있을수록 유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염소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허허이. 자, 역시나 이런 식으로 COH 이런 작용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칼복실릭 애시드에서 이제 2번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수소의 pK가 얼마냐?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2.85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요 수소의 pK는 얼마 정도 되냐면 3.95랍니다. 여러분 학교 교재에 의하면. 아이고, 어디가 더 생산이란 얘기죠? 이쪽이 더 생산이란 얘기죠. 맞아요? 이때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1 정도거든요. 전기음성도가 3.1 정도예요.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편에 속해요? 작은 편에 속해요? 전기음성도가 큰 편에 속합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EDG, EWG 뭐겠습니까? AWG. 둘 다 EWG입니다. 크다 작다 기준을 몇 정도로 생각하나요? 3보다 크면 다 큰 겁니다. CA 그리고 정도, F 정도만. 크다라고 하면 할로젠 이상 크면 다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크다라고 하면 FON하고 할로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ON과 할로젠이 전기음성도가 큰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때 잘 봐요. 여기서도 산에리가 되면 요산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요산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EWG가 어디에 더 가깝게 붙어 있어요? 얘가 EWG가 이 음이온에 더 가깝게 붙겠죠. 그럼 이쪽의 짝염기가 더 안정화될 거고
더 안정한 작용이니까 이쪽으로 생산이다라고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지울게요. 다 썼어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EWG가 많을수록 역시 유도 효과가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것도 칼복실릭 애시드의 수소고 칼복실릭 애시드의 수소인데 여기서 약간 모디파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염소를 하나 더 붙여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얘 pKa는 1.25고요. 요 pKa는 아까 썼던 것처럼 2.85네요. 자, 어디가 더 산성도가 셉니까? 이쪽이 세죠? 네. 그럼 역시나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 끌기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됐다. 되십니까? 됐죠? 자, 고다음.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잉. 으쌰. 자, 이 3년기 대소비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S 캐릭터입니다. S 캐릭터. 자, S 캐릭터가 클수록 짝염기 안정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산성도도 커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첫 번째 1. S 캐릭터는 이제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니 뭐. 자,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짜잔 보이숑? 네. 자, 이 분자의 이름은? 이 분자의 이름은? 에테인. 바로 그 유명한 에테인 되겠습니다. 에테인. 여기 에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인이라는 말의 뜻이. 에인이라는 말이 바로 단일결합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단일결합, 전부 다 단일결합 하고 있죠? 맞나요?
자, 이럴 때 요 탄소 요 사이 각도를 보통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단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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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결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각도를 대충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109.5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뭐가 나타날 테니까? 사면체 구조가 나타날 테니까. 알겠죠? 그럴 때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해요? sp3라고 하죠. 맞나요? f3라고 하죠. 자, 이때 탄소가 이중결합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얘 이름은 바로 에틴입니다. 에틴입니다. 이 애는 이장모음입니다. 아시겠죠? 일본 말로는 에텐인데 뭐냐면 영어로는 에틴입니다. 알겠죠? 이장모음입니다. 네? 우선 이제 친일파면 에텐, 친미파면 에틴. 친한파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영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EN이라는 말의 뜻은? 이중결합. 이중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이어서 EN이라고 쓴 거죠. 이때 이 각도는 몇 도? 120도라고 하고 이때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해요? sp2라고 하죠? 에타인 나오네. 에타인. 에타요? 에브리타임. 자, 그리고 탄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을 이루면 이때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리니어해집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일 때는 사면체인데 탄소 하나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 평면 구조가 되고 삼중결합이 있으면 선형 구조가 되는 거죠.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타인이라고 합니다. YN의 뜻은 삼중결합을 얘기합니다. 읽을 때 I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타인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는 각도가 몇 도임? 리니어하니까 180도겠죠? 그럴 때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해요? sp 혼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S 캐릭터가 몇 %인 거예요? 50. S 캐릭터가 50%인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S 캐릭터가 33%인 거고 여기서는 S 캐릭터가 25%인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그래. 수업을 2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요. 물좀 마시고 올까요? 좋아. 자, 요거 그러면 S 캐릭터가 각각 25%, 33%, 50%죠. 보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될 때 25%, 33%, 50%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두 번째 S 캐릭터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부터 전자 밀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S 캐릭터가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했어? 자, 요 말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S 캐릭터가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주변으로부터 전자밀도를 끌어들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바로 뭐냐? 탄소가 단일 결합만으로 있는 상황. 여기서 수소의 pKa는 얼마냐면 60입니다.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탄소가 이중결합이 되면 요 수소의 pKa는 4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3중결합이 되면 pKa가 25? 25는 근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까먹었네. 뭐 얼마야? 25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0, 44, 25 어디로 갈수록 산성도가 세진다는 얘기입니까? 1이 갈수록 산성도가 세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산해리를 시킵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소하고 수소 요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을 거고 요 H가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오면 어떤 짝이온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비공호 전자쌍이 생기고 얘가 1-가 되겠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놈이 S 캐릭터가 커서 어떻게 된다? 전하를 안정화시킨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지고 여기서 수소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고 나면 얘는 25% 얘는 33% S 캐릭터를 갖는 음이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S 캐릭터는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음전하를 이 탄소가 끌어들여서 정전기적으로 또한 안정화시킨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혼성 오비탈에 따라 pK가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60, 44, 25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자, 쓰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줄게요. 으쌰. 자, 그 다음 얘기해 볼 건 솔베이션 이펙트인데 우리말 번역은 용매화 효과입니다. 자, 이 용매화 효과에서 첫 번째 알아둘 거 pKa는 대부분 저 용매화 그거 안 해요. 이거 안 한대요? 쌤이 영상에서 설명할 때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요? 안 한대요? 터셔리 부톡사이드 안 했대요? 그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라고 지금은 안 한대요. 그럼 지금 매일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해야 되겠네요. 설명. 왜냐하면 터셔리 부톡사이드는 유기 반응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애거든요. 나중에 뭐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야, 지금 매일 해야 되잖아. 얘기하자. 보겠습니다. 자, pKa는 pKa란 물질량 pKa란 수치 알죠? 얘는 대부분 수용액 중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95%요. 즉 인간이 활용하는 pKa라는 데이터는 95% 물에서 측정된 겁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은 용매가 물일까요? 유기용매일까요? 유기용매죠? 여기서 설명에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유기용매 속에서의 산성도와 물 속에서의 산성도는 같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비교 방법이 야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Ka로 산염기 대소 비교를 합니다만 그건 물속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유기 반응은 유기용매에서 실제로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예상하는 pKa와 실제 유기용매 속에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pKa가 항상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측정된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5%는 DMSO라고 하는 특별한 용매에서 측정이 돼요. DMSO는 유기화학 반응에서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용매 중에 하나인데 그건 왜 그런 건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이 솔베이션 이펙트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바로 짝 염기와 짝 염기가 물에 의해 수화로 안정화될수록 그 짝산이 더 생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산해리 반응에서의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누구? 알코올 산성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알코올이란 말이 있네요. 알코올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알코올이 뭐예요? 알코올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탄소에 OH가 붙은 걸 요걸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탄소, 산소, 수소의 결합 순서로 결합된 걸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여기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슈쇼에 OH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수소가 pKa가 16이 보통입니다. 보통이란 얘기는 구조에 따라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산해리를 하고 나면 해서 탄소하고 산소 요 사이의 결합전대에서 1-음이온이 될 텐데 산해리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물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물속에서 제일 많은 분자는 누구예요? 물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겠죠. 뭐 하겠죠? 그럼 주변에 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한가득 있을 거예요. 물이 못 받아치겠어. 한가득 있을 거예요. 왜요? 준석 오늘 많이 밀리는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물에 대해서 산소, 수소, 산소, 노란색 결합으로 쓴 게 다 뭐예요? 수소 결합이죠?
맞나요? 네. 됐죠? 이럴 때 얘 이름 뭐예요? 메탄. 얘 이름이 그 유명한 메테이놀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쪽에서 가장 비교적으로 설명 혹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놈입니다. 자, 탄소, 산소, 수소니까 얘도 무슨 작용기예요? 알코올 작용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슈쇼가 아니라 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래도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씨 뭐야 이게. 터셔리 부타놀이라고 합니다. 아, 쌤 떠오르네. 부트는 탄소 몇 개? 아, 5개. 4개. 네이처럼 A의 뜻은 이 단위가 단일 결합. O의 뜻은 OH, COH. 알코올. 알겠죠? 이때 여기에 터셔리의 뜻이 뭐예요? 터셔리. 3차라고 했죠. 3차. 여기서 누가 3차 탄소예요? 얘예요. 얘가 3차 탄소라고. 그래서 탄소 4개가 모두 단일결합 하는데 알코올이다. COH니까 알코올이겠죠? 그런데 몇 차 탄소가 있다? 3차 탄소가 있다. 를 줄여서 터셔리 부타놀이라고 관습적으로 부른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슈쇼가 이온화가 되어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음이온이 되겠죠? 맞나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음이온이 어디서 사내리 한다고요? 어디서? 어디에 사내리해요? 수용기에서. 물에 사내를 해요.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죠. 그럼 여기서 이 접근해서 수소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벌키라는 표현을 써요. 벌키라는 말이 뭐예요? 덩치가 큰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혹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벌크업이란 말 알아요? 운동 많이 해서 막 근육 키우는 걸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부피가 크다가 벌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얘를 밀어냅니다. 이 밀어내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저항, 영어 표현으로 스테릭 힌드런스가 크다라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크다? 입체장이 크다. 입시장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요 수소결합이 잘 되겠어요?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어렵겠어요? 수소결합 형성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수소결합이 되는 건 음이온의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안정화 효과거든요. 그러면 수소결합이 못 되는 거니까 얘는 안정화된 거예요? 불안정화되는 거예요? 바로
안정화되지 못하는 짝염기죠. 이번에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람치 못 나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 짝염기가 안정해질수록 무슨 산? 짝염기가 안정해질수록 센산이죠. 네. 강산 아니에요. 센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짝염기가 안정해지지 못하면 센산이 되겠어요? 더 약한 산이 되겠어요? less acidic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수소의 pKa는 얼마다? 18입니다. 이 수치를 외우셔야 됩니다. 16도 외워야 되는데 터셔리 부탄올의 경우 pKa가 18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참고로 둘 중에는 누가 더 센 염기일까요? 누가 더 센 염기일까요? 자, 둘 중에는 누가 더 센 산이에요? 메탄올이요. 이게 더 센 산이죠. 네. 둘 중에는 누가 더 센 염기일까요? 얘가 스트롱거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이쪽이 더 센 산입니다. 이쪽이 더 센 염기입니다. 알겠죠? 안정해지지 못하니까 얘는 반응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반응성이 크겠죠? 그래서 염기성은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알겠죠? 산성은 어디가 더 크고요? 이쪽이 더 크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뭐 지우? 저기가 더 센 산이라고요? 센 염기요. 스트롱거 베이스. 아!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뒤에 유기 반응은 아직 안 나갔어요? 반응은 확인했습니다. 그거 반응에 의한 그거. 뭐 예를 들면 거울상 이성을치 이런 것도 했어요? 일단 나갈 예정이에요. 카이랄, A 카이랄 이런 말 했어요? 계속 확인했는데 확인했어요? 아직 말했는데 아직 진도가 나왔어. RS 이런 거 했어요? 네? RS 아직 진도를 안 나갔어요. 안 했구나. CIP도 안 했구나. 나중에 할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